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10월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날에 풀고 그 푼 영상 1인칭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까지 올리는 거 그게 저의 기본 패턴인데 어제 불의의 사고로 2개 틀려버려가지고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수습하느라 하루 걸렸어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화작문부터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마지막에 독서를 올리는 걸로 해볼게요. 그동안은 제가 다 맞았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맞았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뭐 이런 영상들을 약간 잘난 척 섞어가면서 올렸는데 많이 반성하고요. 독서의 경우에는 좀 낮은 자세로 저의 풀었던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단 화작문은 제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막히게 풀었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해설해 볼게요. 화작은 여러분 오늘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되게 10월 모의고사는 되게 대중적인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 다 나오진 않아도 몇 개는 겹칠 거라서 마치 이 유형이 또 나올 거니까 이런 풀이법을 대비해야 돼 하는 식으로 한번 컨셉을 잡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캠 좀 줄이고 갈게요. 1번 가볼게요. 1번 말하기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1번 유형은 거의 고착화되어 있죠. 아마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지문이 쭉 있지만 지문부터 보나요? 문제부터 보나요? 저는 문제부터 봐요. 말하기 전략일 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위치랑 특이한 형식. 먼저 그냥 너무 어려우면 위치만 가져가세요. 위치는 도입부랑 마무리가 있는데요. 딱 봐서 그 내용이, 그 형식이, 그 선택지의 내용이 도입부나 마무리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도입 혹은 마무리라고 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답으로 찍어 이게 아니라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야 된다니까요. 1번.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을 환기해야겠어. 환기는 불러일으킨다는 표현으로 국어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어휘죠. 1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도입부, 중간, 마무리 중에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도입부. 되죠? 2번.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냉정하게 생각됐나요? 도입부. 맞잖아요. 3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과 상호작용해야겠어. 3번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예요. 특이한 형식. 특이하다고 볼 것도 없고 그냥 확인하기 쉬운 형식이다. 4번. 발표 내용 선정의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도입부. 맞죠? 5번.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나올진 대충은 알죠. 근데 그게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고 또 대충 스캔했을 때 눈에 걸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물음표로 맨 나중으로 밀어놓을 거예요. 3번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질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될까요? 이건 많은 학생들 알던데 물음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위에 보이는 아시죠에서 지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입부 3개 확인하고 정말 3개가 다 맞다면 답은 5번일 것 같다 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볼게요. 도입부는 1문단과 2문단 정도를 같이 좀 넓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요런 글, 요런 발표라면 딱 1문단이겠죠. 도입부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했나 봤더니 볼까요?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역시 그러시네요. 저와 같은 증상. 끝났죠? 뭐가 보였어도 상관없어요. 1번 지워지는 거예요. 2번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한다. 보통 맨 마지막 쪽에 안내를 하게 돼요. 오늘 발표는 이러이러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아니네. 여기. 아무리 봐도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죠. 바로 고르기엔 좀 찝찝하다면 4번 보세요. 발표 내용 선정의 이유를 밝힌다. 그 내용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로 나오네요. 그죠? 지워지면서 답은 2번이 돼요. 출처를 밝혔는지 아닌지를 보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요 정도 돼요? 2번 문제 가보자고요. 요런 유형이 또 나오면 딱 요렇게 푸세요. 선택지부터 본 다음에 너무 어려우니까 딱 위치를 먼저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다면 그 위치에 가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설거지하는 느낌으로 푸세요. 그럼 제일 빨라요. 참고로 저는 찍은 영상 보고 확인해 본 건데 화작, 즉 1번부터 10번까지 9분 몇 초 정도 걸렸습니다. 2번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또 나올지 몰라요. 그동안은 2번 컨셉 잡고 한다고 했지. 또 나올 거예요. 2번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전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얘를 자료 활용하기라고 유형을 이름 붙여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자료 활용하기는 뒤에 나와요. 많이들 이번에 요 비주얼 때문에 좀 쫄았다는 이야기, 그런 반응들을 본 적이 있어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요 보기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야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활용하지 않아도 됐어요. 항목별 내용일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료 활용하기로 부르는 이유는 알겠어요. 각각 자료에 대한 내용 일치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항목별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위치에 가서 그 선택지만 확인하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기억에서 활용하였다 이러잖아요. 자료를 활용할 건데 그 활용하는 항목에 가서 내용 일치를 볼 거라고요. 얘랑 얘 가서 기억만 보고 와서 푸는 거예요. 기억에 앞뒤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거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기준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문 가서 확인하세요. 1번 기준 잡아봐요. 거리에 따라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초점 맞추는 원리가 기억에 있어야 돼요. 기억.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기억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뭐야? 원리가 안 나오잖아. 그냥 모양 제시한 것 같은데요?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의 이름도 기억하나요? 이러고 끝났어요. 바로 수정체와 선모체 끈 부분 다음 화면을 보시죠 하면서 그 다음 넘어간 거잖아요. 원리 없다. 이렇게 기준 잡은 게 없으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확인하시면 돼요. 2번 선모체 근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수정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에서 활용하였다. 아까 봤지만 그냥 모양 보여주고 끝났죠? 2번도 지워주세요. 3번 니은은 어떻대요? 니은의 첫 번째, 눈 초점 운동이 거리 인대에 힘을 키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향상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운동의 효과죠. 그 운동의 효과가 있을까요? 니은에 가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끝인데요. 운동의 효과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없죠? 지워주세요. 그 다음 4번 먼 곳을 볼 때는 거리 인대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 곳 수정체 납작, 그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니은에 가서 이제 요만큼의 내용 보면 되겠죠.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납작 팽팽한 상태는 지나가야 돼요. 왜? 그건 거리 인대의 상태니까. 수정체가 어떤지를 딱 집중해서 본다면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납작. 끝났죠? 답은 4번. 이렇게 됐어요. 기억에서 확인할 거 보고 바로 가서 확인하고 지우고, 니은에서 확인할 거 보고 바로 가서 앞뒤 보면서 지우고 끝나는 건데요. 디귿을 봤다? 이상한 일이죠. 답은 4번. 3번 이런 유형도 자주 나옵니다. 얘는 청중의 반응. 청중의 반응은 여러분 요 내용을 먼저 보고 그냥 내 말로 요약하는 게 제일 빨라요. 선택지의 내용을 보고 오면 뭐 순서의 차이긴 하지만 별로예요. 별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요 내용을 짧게 메모로 줄이세요. 해볼게요. 원래는 시작은 이거면 좋아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먼저 본 다음에 이후에 내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컴퓨터 화면의 경우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는 것이 습관화되면 조절 긴장증을 유발할 수 있겠네. 컴퓨터 화면의 경우도 전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확장적 이해 혹은 뭐 적용적 이해 마음대로 쓰세요. 두 번째, 눈초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나도 하루에 10회 이상 눈초점 운동을 해봐야지. 말이 좀 바뀌어도 거의 비슷한 내용 메모할걸요. 세 번째,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겠어. 궁금증 확인 다짐 정도 돼요? 그 밑에 수정체를 모양체라고도 하고 거리인대를 침대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배경 지식. 연습을 통해 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적 궁금증. 돼요? 없는 거 지우세요. 1번. 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였어요. 왜? 배경 지식 컷 되고요. 그다음 2번. 정확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이걸 우린 부정적 반응이라고 해요. 발표자가 발표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딴지 거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왜? 아예 부정이라고 분석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특이해서 알았을 텐데 그게 없죠. 그러고 나서 위에 가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궁금증은 발표는 잘했는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답은 2번. 되고 끝나요. 나머지를 확인해보면 아까 요약했던 그 말들이 선택지에 그대로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긴 하죠. 돼요? 그 다음 여기부터는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방법의 약간 확인. 근데 이게 언제나 돼서 확인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좀 이상해요. 좀 극단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게 해놨는데 뭐냐면 거꾸로요. 원래 선택지를 1번부터 보면 약간 그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도 그대로 빠질 수 있고 출제자가 계획한 풀이 시간도 소비될 수가 있어서 별로 안 좋다. 화작에서는 거꾸로 푸는 게 아무래도 이득일 거다 라는 이야기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요 문제들은 특이하게 거꾸로 풀면 좀 이득이 극대화되는 좀 이상한 패턴이었어요. 가와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가가 뭐 장문이고 나가 화법에 해당하는 이제는 좀 익숙해진 일반적인 융합형 지문 세트죠. 볼게요. 4번
얘는 가만 알면 돼서 그냥 장문 유형이에요. 다음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초고 반영 여부 체크하는 거 똑같아요. 얘는 아까 봤던 말하기 전략 있잖아요. 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냐면 국어에는 여러분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갈려서 나옵니다. 근데 둘 다 형식적인 측면이라는 것에서 똑같아요. 형식적인 측면이면 뭐가 좋은데 를 생각해보면 내용은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건데 형식은 눈으로 대충 확인해도 보여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이라 껍데기만 먼저 확인할 것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전 거꾸로 갔어요. 마지막 시설 개선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 사례 해결 사례를 찾을 거예요. 전 긍정 사례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해서 긍정 사례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봤더니 통계 있죠? 얘는 같이 찾을 수 있어요. 왜?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숫자 밑에 해결 사례가 나와야 돼요. 올라가 보세요. 통계 있죠? 여기 해결 사례 나와야 됩니다.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면 딱 맞아요. 해결 사례 찾으려고 왔는데 뭐야? 그런 글이 아니잖아. 답은 5번. 얘 지워주고 얘 골라주고 1, 2, 3번 모르고 심지어 이 5번이 딱 골라지면서 해결 사례가 없고 아 대충 보니까 심각하단 얘기구나 이러고 끝나야 돼요. 대충 어떤 글인지까지 알게 되는 그런 정보 획득 이루어지는 거죠. 지문을 이렇게 쭉 샅샅이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렇게 읽어져서 내용이 합쳐지는 거예요. 물론 100%까지 합쳐지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 볼게요. 5번 얘 많이 나오죠 요즘. 고쳐쓰기의 변형이에요. 고쳐쓰기를 그냥 내면 너무 문법 문제처럼 돼요. 그래서 그걸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뭐로 고쳤었다가 나오거든요. 이건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시작과 끝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뭔지를 정확히 체크해야 돼요. 보기를 기억과 같이 수정했다. 그러면 보기가 수정 전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 어딨죠? 얘가 수정 후의 결과예요. 뭐를 뭐로를 먼저 확인한 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다른지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그럼 눈에 걸리는 거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해보니까. 근데 이걸 같이 보여드릴 수가 없네. 하다 보면 처음에 이 내용이 없어졌다고 느껴져요. 왜? 이 자료에서는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주말에 백화점으로 유입되는 차량의 수가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인가 했는데 마지막까지 읽으면 얘가 끝에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순서 바꿈인가? 아니면 조직을 좀 바꾼 건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이제 선택식 내용 보는 거죠. 추가 삭제가 오히려 지워져요. 그러다가 수정이 있고 또 하나 긴 문장을 나누었다가 있는데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히려 얘는 반대예요. 보기가 더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걸 기억으로 바꾸니까 엄청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워지는 거죠. 얘야말로. 그 다음 5번 정보를 재배치했다. 원인과 해결 방안 순서라고 했는데 그런가 하고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원인과 해결 방안 순서가 맞네. 때문에까지 확인되면 100%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고 역시나 추가나 삭제는 아니었어. 또한 수정이 입장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수정한 게 아니었지. 왜? 그 내용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거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치우쳐져 있는 입장이 안 치우쳐진 입장으로 바뀌지 않아요. 답은 5번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쓰고 지나가는 거죠. 돼요? 그럼 6번. 이거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되죠. 봐봐요. 그냥 문제를 순진하게 봤다고 본다면 A 부분에서 뭐 지문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첫 번째 가와 관련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상대 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 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죠. 2번 선택도 마찬가지. 얘랑 관련됐는지가 먼저고 첫 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의 내용. 덩어리를 나눠서 관련됐는지를 보는가. 약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요 앞이 쟁점으로 구성된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뒤부터 보시고요. 뒤에서 답이 나와요. 심지어 그걸 거꾸로 했다면 거의 바로 풀려요. 보세요. 전 어떻게 풀었냐면 5번 선택지 있죠? 라마와 관련된 이건 나중에 보는 거예요. 즉 이 표가 먼저 나와 있지만 저는 얘를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 출제자가 배치를 먼저 해놓은 그런 어떤 뭐랄까 함정? 일종의 오히려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약속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도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볼 일 있으면 어떡하나요? 알아채게 돼요. 무조건. 봐봐요. 5번에 뒤에 확인할 내용을 체크하고 그걸 확인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5번에 상대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요구 조건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디테일을 이야기한다면 5번에 확인해야 될 내용 덩어리 앞에 이거 제외하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보여야 돼요. 국어에서 실수를 안 하려면 선택지가 줄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는 확인할 내용이 이거군. 세 개인 게 보였어야 돼요. 보통 그냥 하나로 보이죠. 혹은 5번 선택지가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내용의 덩어리 세 개를 각각 확인하면서 세 번 따라라 확인되면 이제 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적절한 선택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다. 요구사항 수용하는지 먼저 볼 거고요. 상응하는 요구 조건이 있는지 볼 거고요. 또 간접 제시가 아니라 직접 제시하고 있는지까지 볼 거예요. 뭐부터 없죠? 수용부터 없죠? 요구 조건도 없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하죠? 그냥 쫘라라 다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느껴야 돼요. 이 출제자는 먼저 얘를 확인하라고 시켰구나. 그리고 심지어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냥 열심히 확인했더니 어이없는 문제잖아 라는 걸 경험하게끔 했구나. 내 시간만 빨아먹으려고 했구나. 답은 거꾸로 풀면 5번 이렇게 되죠. 저는 실제로 처음 봐도 그냥 거꾸로 풉니다. 왜? 이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6번을 1번부터 5번까지 쭉 약간 호구처럼 얘부터 보고 앞에 다 확인하고 쭉 순서대로 풀었다면 시간 좀 많이 빨렸어요. 저는 좀 시험 본 후에 막 커뮤니티 반응도 보고 그랬는데 조금 어이없던 게 화작 어려웠다. 화작에 시간 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화작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요. 화작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시험이었어요. 고민해야 돼요. 자꾸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6번의 답은 5번. 7번.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A와 B의 공통점. 얘는 제가 뒤에 독서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가 좀 실수하기도 했는데 푸는 법은 맞습니다. 뭐냐면 가장 적절한 걸 말했어요. 그러면 막연하더라도 나의 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최악은 선택지를 쭉 읽고 그런가를 5번 하는 게 최악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A와 B의 공통점에 대해 내가 먼저 생각한 그 나의 답. 그게 기준이에요. A, B 보고 A는 그렇다면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 그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전 공통점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뭐뭐 해주세요. 혹은 뭐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정도였어요. 뭐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 나중에 핵심은 그냥 파악했지만 그러면과 해주세요가 두 개 덩어리가 핵심이었어요. 1번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2번 왜 아니라고 할까요? 내가 판단은 요거랑 안 맞아서 그래요. 2번 제안을 뭐야 뭔 소리야. 3번 문제점을 고려 요구사항 수정하여 제기한 그런가? 뭐 틀리진 않죠? 4번 의견 타당성 이건 아닌데. 5번 양보를 요구했다? 이유를 얘기한 것도 없는데. 문제점을 고려 요구는 수정을 그러면 그리고 제시한다고 답은 3번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8번 꼭 여기에는 원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나와요. 보통 요런 기호 붙어 있는 거 알죠? 기역, 니은 해가지고 이것도 거꾸로 푸시는 게 빨라요. 확인할 내용을 체크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앞에 덩어리 가지고 먼저 확인한다? 호구예요. 기역과 니은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는 마지막까지 갔을 때 뭐야 답이 없잖아 그럴 때 와 진짜 이걸로 됐다고 하면서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 낮은 게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각 확인해야 될 건 이게 다였다고요. 첫 번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지. 물론 앞에 내용까지 좀 봐주면 좋아요. 전 봤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 다음 이점을 다룬 연구 논문의 내용. 그 다음 글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관의 자료. 그 다음 글쓰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외국의 사례, 긍정 사례죠 이거야말로. 그 다음 세아저 훈련을 통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보여주는 실험의 과정을 제시한다. 실험이 있다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험의 과정을 제시한대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제 제가 약 팔지 않을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의심스러운 거 하나 혼자 볼륨이 다른 거 있어요. 뭘까요? 최소 한 문단에 따라락 잡아먹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과정이 중심이라면 여러 문단의 과정이 흩뿌려져 있어야 돼요. 올라가 보세요. 개 짧은데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딱 과정 의심스러운데 위에 보자마자 훈련이란 말 바로 보였어요. 그러면 과정이라는 게 요 문단만 찾으면 되죠. 있을 턱이 없구먼. 있을 그 사이즈가 아니네. 이 내용들을 다 말하려면 그냥 하나하나 언급되면서 마지막에 그런 실험도 있었어. 실험 자체가 사례였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있으려면. 말이 안 되는 거 여러 번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확인한 다음에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끝내면 되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를 확인했다? 그것도 시간 낭비였을 것 같아요.
100% 5번이거든요. 이러면 언제나 화작은 선택지를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걸기 네이밍도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신은 근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냥 첫 번째는 그 선택지에 대한 여러 번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출제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 아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답이구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이 났을 때. 그때 또한 확신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그냥 얘도 노가다 시킨 거예요. 마지막까지 확인하다가 실험인가 훈련인가 이러다가 과정이 없구먼. 이걸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만 시간 다 빨리고 맞든가 틀리든가 하게끔 해놓은 문제인데 거꾸로 갔을 때 바로 보인다면 에이 뭐야 난 낚시 안 걸렸네 이러면서 그냥 푸는 거죠. 돼요? 9번 얘야말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료 활용하기. 얘는 또 나올 확률이 높죠. 여러분 이게 나오면 무조건 순서는 첫 번째. 또 이게 쓰라고 자꾸 강요하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세요. 줄여서 이 자료는 이걸 말하고 있어. 이게 딱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냥 놓고 나중에 선택지를 읽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다 막 그럴 수 있어. 엄청 관대해져요. 그럴 수 있어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는 자료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그걸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선택지를 뭔 소리야 이 자료는 딱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전 실제로 제가 푸는 영상 빠르게 하지만 보일 거예요. 전 이거부터 쭉 씁니다. 다만 연습이 많이 돼야겠죠. 1번은 이렇게 할게요. 어떤 종류의 글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건 가장 많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전달을 위한 글 동그라미 치고 끝나면 안 돼요. 퍼센티지가 서로 빡빙이잖아요. 다양함 이게 맞는 거예요. 가장 많긴 하다는 골라내는 거고 아까 문제를 풀다가 얼핏 본 걸로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라는 게 글의 핵심이긴 할 거예요. 그 밑에 정보 전달 글쓰기 능력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난 불만족이라고 써놔요. 이건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 아니요 위주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전달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양하다. 그래서 저는 1대1 확인 필요라고 써놔요. 이게 쓰는 거에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 난 바보일 것이다. 지금 더 똑똑한 내가 멘탈 잡고 있는 내가 이따가의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나씩 확인 잘 해야 돼. 왜? 얘가 가장 많긴 한데 또 1대1 확인으로 다양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문 관련 서적 자료에서 정보 전달의 글쓰기에서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유형적 사고법을 활용해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중요성, 그리고 조직의 방법과 그로 인한 체계화의 내용을 소개한 끝이죠 이게? 막 썼지만 어쨌든 이래요. 조직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가볼게요. 1번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많이 쓰긴 했죠?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여요? 이미 다양했죠? 지우는 거예요. 2번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족은 맞죠?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2번은 지울 순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근데 물음표예요. 왜? 해결책을 줘야지 자신감만 키워주면 돼요? 이상하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만 확신이 딱 안 선다면 물음표. 아니면 3번의 내용 가지고 확신이 선다면 바로 지워도 되고요. 3번 유형적 사고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가 더 유용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저는 보고 웃었죠.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수집된 자료를 비교, 대조, 분류하는 겁니다. 먼저고 나중이에요. 뭔 소린가 싶다면 4번 보세요.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체계화, 키워드니까 맞는 거 아닌가 싶겠죠? 근데 이제 3번과 4번이 헷갈린다면 부딪히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얘는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 vs는 얘는 이걸로 수집. 답은 뭘까요? 얘가 지워지는 건 확실하죠? 얘는 물음표고 얘는 이 vs를 통해 얘가 선명해져요. 5번까지 보지 않아도 답이 4번이 되는 순간이죠. 5번 한번 볼까요? 가나 내용 조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 조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내용 조직 방법 이미 줬는데요. 지워지고. 답은 본문을 보지 않아도 4번이었죠.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화법 작문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은 보통 강조하지 않지만 개념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념을 공부하면 되게 이런 것들이 우스워져요. 작문에는 내용 생성과 그 다음에 엄마야? 잠시만요.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이 있어요. 내용 생성할 땐 보통 자료를 수집한다고 말하는데 이 자료 수집은 뭐 개념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자료 수집은 그냥 막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직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별도 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조직하고 하는 거라서 3번은 보고 전 웃었다는 게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말이 안 돼요. 수집은 그냥 풍부하게 많이 하면 되거든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정도였고 그냥 3번과 4번 vs만 잘했으면 혹은 이것과 이건 상관이 없잖아 라고 3번을 엄격하게 먼저 판단할 수 있었으면 또 끝났기도 했죠. 아니면 지문 읽은 사람 여기 써있어요. 실용적이며 출처가 분명한 것들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끝. 여기선 풍부한 수집만 얘기했고 그 이후에 조직 내용이 추가되는 이런 패턴이에요. 되나요? 그거 알았다면 또 3번 보고 비웃을 수도 있고. 답은 4번. 10번 조건에 따른 글쓰기. 좀 어이없었죠? 조건에 따른 글쓰기는 여러분 1번 조건을 시각화하세요. 요즘 이렇게 조건이 나와도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쭉 줄글로 쳐져 있다면 여기서 조건을 몇 개인지 뽑아내세요. 개수, 번호 붙이기. 번호 붙이는 게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조건 하나씩 적용하며 없는 거 지우기. 이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조건이 있는 걸 종합해서 고르지 마시고요. 없는 걸 지우세요. 조건 시각화해볼까요? 첫 번째, 글쓰기,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 강조 얘가 1이에요. 그 다음 직유법을 활용이 2예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뭐야? 마무리가 직유네요? 이게 2번이네요. 1번 정보 전달에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유법을 활용하세요. 끝. 이 문제가 어이없었다는 게 전 당연히 직유법이라는 표현법이 나오면 그 표현법이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직유법 없는 거 골라야지. 지워야지. 하듯이. 괜찮네요. 4번 직유법 없죠? 지워주시고요. 3번 직유법이 마지막에 없네요. 2번도 직유법이 없어요. 1번 직유법이 마지막에 없네요. 왜 어이없는지 알겠죠?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조건을 보지 않아도 혹은 나머지 선택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혹은 지문을 보지 않아도. 여기까지가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왔던 유형은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인 유형 좀 골라볼까요? 1번 대중적이고요. 맨날 1번으로 나오니까. 2번 대중적이고요. 2번도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3번도 대중적입니다. 청중의 반응. 청중이 이렇게 막 학생 1, 학생 2, 학생 3 나뉘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이게 좀 더 쉬운 유형이에요. 그 다음 얘 너무 당연히 대중적이죠? 이게 아니라 아마 초고의 반영 여부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중적이죠? 6번 요즘 대중적인데 얘의 핵심은 거꾸로 푸는 거였다. 출제자가 요구한 만큼의 시간을 쓰지 않는 게 포인트였다. 7번도 많이 나오죠? 7번은 보통 학생들의 토의나 토론에서 A와 B에서의 학생 1, 2, 3 역할 놓고 학생 1, 2, 3 각각의 역할들을 막 헷갈리게 낸 다음에 공통 적절한 거 하나 찾으라고 해요. 그럼 좀 더 빡세죠. 근데 얘는 더 쉬웠다고요. 8번도 많이 나오는 다 그냥 대중적이라니까요. 얘도 계획으로서 그 계획 반영 여부 체크해라. 나오겠죠. 9번 자료 활용하기 당연히 대중적이고 10번 당연히 대중적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별표 안 친 거 있나요? 요 화법과 작문은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도가 없고 기존 유형 재탕밖에 없어요. 그 기존 유형 재탕들을 보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였지. 풀이법을 자기 거에도 좋아요. 이걸 따라해도 되고 자기 거에도 좋으니까 정립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유형이 똑같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풀이법을 꺼내서 쓰는 그러다가 남아있는 신유형, 새롭게 만나는 그런 문제들은 또 그 순간에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전략도 세울 때 아마 근거가 되는 게 그동안에 세웠던 전략들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문제들과의 닮음일 거예요. 그 닮음 가지고 전략 세워서 전략대로 해결해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그게 화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정도가 오랜만에 좀 화법과 작문을 강조하고 싶어서 해봤던 이야기였고요. 여기부터 문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법 해보겠습니다. 문법에서 11번 사동피동 내용이 나오는데 사동피동에 대해 조금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 영상 중에 또 사동피동 제가 또 진짜 정성 들여서 거의 사동피동의 모든 것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말할게요. 네,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랬어요. 기억부터. 기억 엄청 어이없는 거 알아요? 파생적 사동을 몰랐다고 해서 틀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그냥 이 11번 있잖아요. 사동피동을 측정할 수 없어요. 되게 이상한 문제예요. 사동피동을 모르는 사람도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동피동을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늦다는
형용사예요.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한 동사이다 이랬는데 늦다는 형용사예요. 늦다 동사도 있던데 그건 사람이 어디에 늦는 그런 지각의 의미일 때 늦어요. 늦다는 동사예요. 근데 얘는 시간이 늦다는 형용사예요. 돼요? 니은 뭔지 모르지만 맞아요. 왜 이딴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요래 지워주면 니은은 무조건 맞잖아요. 이 문제는 기억을 지운 순간 디귿이 맞냐의 문제가 돼요. 디귿도 뭘까요? 디귿 사동피동 모른다 쳐요. 던지다와 달리 견디다는 어간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디귿에서 묻는 건 뭔지 알아요? 어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던지다와 견디다는 둘 다 기본형이잖아요. 기본형에서 어간을 알고 싶으면 다를 떼보면 되죠. 던지, 견디, 다 이로 끝나는데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달리라고 했죠. 문제를 잘못 냈어요. 사동피동을 측정할 수 없어요. 사동피동을 모르는 사람이 맞힐 수 있다면 그건 잘못 낸 게 맞죠. 이제 사동피동이 필요하다면 들어가 볼게요. 파생적 사동은 여러분 이히, 리기, 우구, 추, 시키다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이고요. 결과적으로 사동사라는 파생어를 만들게 돼요. 왜? 얘네가 싹 다 보니까 사동의 전미사들이니까. 얘 반대말이 있나요? 네, 반대말은 통사적 사동. 반대말이랑은 좀 그렇네요. 통사적 사동은 보조용언과 앞에 보조적 연결어미를 세트로 개하다라는 걸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진 않지만 문장 구조를 바꾸는 그런 문장적 사동이라고 해서 통사적 사동은 이런 게 있죠. 물론 지문에 써 있고요. 기억,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한가? 동사인 걸 둘째 치고라도 본다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이히리기 우구추 시키를 아무리 붙여봤자 떠오르는 단어가 없거든요. 다만 늦다는 뭐가 있죠? 늦추다가 있으니까도 틀려요. 여러모로 틀린 건데 문제를 잘못 낸 건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인 줄 알고 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날리다는 사동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가 맞죠. 왜? 리를 떼면 날다가 가능하니까 리가 붙은 거예요. 길이다와 달리라고 했죠. 얘는 길이다. 넋이 길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맞으니까. 얘는 길이다에 리가 있지만 리를 떼보면 기다. 말이 안 되죠. 길이다는 사동접사인 리가 붙은 게 아닌 거예요. 국어에서 붙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떼보는 겁니다. 결합한 적이 있다면 분리도 가능해야 돼요. 근데 분리가 안 된다면 거꾸로 결합한 적도 없는 거예요. 디귿 어이없다고 했죠. 사동접사 결합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이 조건이라면. 근데 달리라는 말이 틀렸다고요. 이로 끝나는 걸 사동접사 결합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위에 지문에 가면 있어요. 어간 이로 끝나는 동사는 결합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싸우다, 담다는 모두 특정한 상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동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그것도 위에 1대1 대응으로 체크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지문을 안 봐도 사동을 몰라도 풀리는 문제였다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사동 표현 나오긴 하는데 12번이 이제 사동 표현을 좀 아는지 모르는지 측정할 수 있고 또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자세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또 지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12번 문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볼까요? 의가 보조적 연결어민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개하다에서 개가 보조적 연결어민 걸 알면 됐어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뭔데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아나 그리고 개, 지, 고 요렇게를 보통 보조적 연결어미의 세트라고 불러요. 개하다의 개는 보조적 연결어미다. 왜? 하다가 보조용언이고 이걸 묶어서 우리는 흔히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아어게지구가 보조적 연결은 뭐 어쩌라는 거냐? 의가 보조적 연결어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때 보는 거죠. 알의 한한 것이라 1대1 대응 보는 거예요. 한은과 한한 대응된 거 보여요? 그러면 알 뒤, 한은 앞 그게 보조적 연결어미 개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의죠. 지워주세요. 이 정도였어요. 2번 B에서는 사동접사가 결합될 때 어간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군. 어떻게 하나요?
2가 사동접사하면 그것만 알았으면 끝나는데요. 왜 바뀌는지 진짜 복잡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워주세요. 3번 B를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게 이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을 아니야를 물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본문에 나오죠? 바꾸면 드대 할로 나타낼 수 있겠군. 그럼 드 다음에 붙었다는 게 에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따 본문으로 확인해 봅니다. 4번 C에는 아가, D에는 호가 동사 어간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이겠군. 살 다음에 붙었다고 했어요. 아가 얘는 오늘날에는 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죠? 1대1 대응. 그 다음 맞추다 하는 게 오늘날엔 맞 다음에 추가 붙었는데 옛날엔 맞 다음에 호가 붙었다. 나오네요. 리을은요 맞출 나오잖아요. 리을은 리을끼리 대응시키고 추와 호가 대응되면 추도 사동의 전미사인 거예요. 아니 호도 사동의 전미사인 거예요. 그럼 지워주시고요. 5번 C, D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사동접사가 결합되었군. 아와 호는 오늘날에 사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지워주고요. 답은 어차피 3번인데 왜 3번인가? 이제 본문에 가면 기준이 나와요. 기준은 뭘까요? 여기 보조적 연결어미 개, 그이가 주로 쓰였는데 모음이나 자음 리을 뒤에서는 에, 의로 쓰였다. 혹은 이다의 이 뒤에서. 요 세 가지 조건이에요. 모음이거나 자음 리을 그리고 이다의 이 뒤에서는 에, 의로 쓰였대요. 디귿이니까 애가 아니겠죠? 답은 3번. 하나 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디귿은 모음을 만날 때 리을로 바뀌니까. 아까 리을로 바뀐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리을이랑 헷갈리라고 해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심지어 리을로 바뀌지도 않았고 또 리을로 바뀔 리도 없어요. 왜? 리을로 바뀔 환경을 주지 않을 거니까. 원래 뭐가 붙을 거냐면 개, 그이가 주로 쓰였다고 하니까 아마도 듣기의 하 혹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쓰였다고 봐야겠죠. 이 정보만 가지고는. 돼요? 답은 3번. 아까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아마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13번 풀어볼게요. 13번에서는 의문의 변동 파트 나왔죠? 의문의 변동 공부하기 진짜 더러워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겨우 의문의 변동이 끝나는 느낌인데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오니까 봅니다.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패턴과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어요. 맞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 얘는 근데 좀 쉽게 나온 거죠. 왜?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표만 확인하면 끝나게 나왔어요. 근데 뭐 좀 어렵게 풀어볼까요? 쉽게는 다 해놨을 테니까.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는 좋은 위치를 갖게 해주려고 일어나는 변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도 변한다. 근데 좋은 위치만 한번 변한다고 했죠? 좋은 방법도 변해야 되는데 지워주세요. 그 다음 2번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 얘는 결과적인 발음만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봐야 되긴 하네요. 변화는 2번입니다. 치읓이 디귿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좋은 위치만 2번 변합니다. 아니요. 치읓이 디귿 될 땐 좋은 위치랑 방법 모두 변하게 되죠. 지워주시고요. 3번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의문의 변화. 얘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리을의 비음화다. 얘가 일어나는 이유는 리을이라는 발음의 특수성 때문이고 리을은 리을이 아닌 자음. 자음은 자음인데 리을만 아니면 그 모든 소리 뒤에서 싹 다 니은으로 바뀔 수가 있다. 바뀌게 된다. 강릉은 강릉이 되죠. 이건 비음화니까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한다. 괜찮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는데요? 4번 실내를 발음할 때 이런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화 조음하면 변한다. 얘는 단순 유음화인데요. 왜? 실내가 실내가 되니까. 그러면 조음 방법만 변해야 돼요. 조음 방법만 변하는 조음 방법 동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음화랑 유음화가 있죠. 얘네는 조음 위치가 아예 안 변해요. 다만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좋은 위치 동화에 있는 국의 음화는 결과적으로 둘 다 바뀐다 하는 얘기 EBS 연계 관련 문법 내용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5번 앞날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앞날 그리고 앞날 여기서는 아예 구분해 놓지 않았죠. 소리의 세기에 따른 차이일 뿐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은 같다 라고 본 거기 때문에 PF이 비읍된다. 이건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변한 후 이런 얘기 다 틀리겠죠. 좋은 방법 위치 아무것도 안 변한 후에 비읍이 미음 될 때 좋은 방법만 한번 변하게 된다. 왜? 비음하니까. 답은 3번. 확실해지겠네요. 요 정도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얘는 나머지는 뭐 해설지가 말하고 있을 테니까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네. 필수 성분.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것들만 속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더.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만.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관형어는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말할 게 두 가지라고 했을까요? 관형어도 필수 성분일 때가 있어요. 관형어가 필수 성분이 되려면 의존명사를 꾸밀 때. 그리고 의존명사와 자리명사의 차이 들어본 적 있어요? 의존명사와 자리명사의 차이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가 꾸며줘야 된다. 왜? 자기만의 선명한 의미가 없으니까. 의존명사를 꾸밀 때는 의존명사가 있는 한 관형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맞게 되려면 이 모든 게 다 의존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말이 안 되겠죠? 한 가지 발레만 찾으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형어는 무조건 생략할 수 없는 필수성분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어렵게 가면 뭐 장난칠 수 있으니까. 관형어가 의존명사를 꾸밀 때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생략 안 돼요. 왜? 것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죠. 것을 주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의미가 의존적이고 자기 의미가 약한지 알아요? 탈 것을 줘라 이러면 것의 의미가 확 바뀌죠. 첫 번째는 그래도 먹는 거였는데 뒤에는 갑자기 운송수단 같은 게 되어버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관형어는 무조건 필수성분이 아니야! 약간 90% 정도의 공부고 10%를 채운다면 관형어가 의존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성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맞는 얘기였던 거죠. 답은 5번. 그 다음 15번. 요게 뭐 그거죠?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 묻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먼저 안 보고 먼저 볼 곳 기준도 없으니까 먼저 보지 않잖아요. 뭐 이 정도 보겠나? 합성어 정도?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대표 유형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EBS 연계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죠. 어간 플러스 체언. 어간 플러스 어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복잡해요. 부사 혹은 불규칙 혹은 불완전 어근이 체언 수식. 4번은 한자어에서 일부 나타나는 어순이 안 맞는 거. 뭐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얘랑 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충 쓴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은 어간에 동그라미를 치고 오른쪽에 갑자기 온전한 말이 붙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얘기한 적 있는데. 어간에 동그라미 칠 수 없죠? 이르 플러스 니은 플러스 바인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도 이르 다음엔 온전한 말이 아니라 갑자기 니은이 오죠. 이게 엄이기 때문에 비통사가 아닌 거예요. 감싼 기본형으로 가야죠. 감싸다. 어간이 될 수 있는 건 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다 어간이에요. 먹다의 먹 이런 거 쓰다의 쓰. 감다의 감 끝났죠. 감 옆에 오른쪽에 싸다라는 온전한 말이 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 바로 잡다잖아요. 어간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안 치죠? 바로다가 아니니까. 이건 어때요? 건너에 동그라미 친다고 쳐요. 건너다가 되니까. 근데 바로 옆에는 리을이 있죠. 온전한 말이 아니라. 그럼 얘도 아닌 거예요. 쉬워지는 거 보여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B 볼까 C 볼까 이제 보는 거죠.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합성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일 거라고요. 그러면 요 말의 품사와 결과적 합성어의 품사
일치하냐 이거예요. 바 의존 명사인데 명사입니다. 잃은 바는 부사. 기억은 아니겠네요. 돼요? 감싸다, 감다, 싸다. 싸다가 동사니까 감싸도 동사, 감싸다도 동사죠. 감싼을 보고 관형사다 이런 망해요, 여러분. 동사에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를 붙여서 잠깐 관형어로 쓰인 거지 관형사가 절대 아니다. 디귿 바로 잡을 아니고 바로 잡다로 품사를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바로 잡다. 잡다가 동사고 바로 잡다가 동사. 오케이. 건널목. 목은 명사. 건널목도 명사. 뭐야? 아 그리고 감자는 안 봐도 되죠? 일단 B에 기억만 있는 거. 답은 3번. 끝. 오답률이 꽤나 높았는데 많은 걸 요구하긴 하죠. 비동사적 합성어를 아는 사람이 유리했어요. 그 다음에 잃은 바에서 그 바의 품사를 아는 사람 또 이었어야 되기도 하니까 또 빡셌는데 그거 몰랐으면 디귿 리을 가지고 확실하게 풀었어도 상관없었어요. 한마디로 비동사적 합성어의 양상을 알고 찾는 법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유리했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수가 적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화법과 작문 위주로 찍어 본 거고요. 왜 한 번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